예, 전주에 우리는 산과 연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주 배울 거는 산과 연기의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 단원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가 공통적으로 있죠. 그리고 염기는 OH 마이너를 가지고 있는 걸 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H와 OH가 만나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거. 자, 물을 만드는 걸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와 OH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만나? 1대 1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1로 만나 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중화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 중화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물질에 H 플러스가 50개가 있어요. 그럼 OH 마이너 50개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100개의 H 플러스와 100개의 OH 마이너가 만났을 때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 자, 어떤 물질에서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자, H 플러스가 140개 있어. 그럼 OH 마이너는 100개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나면 물은 몇 개 만들어? 100개를 만들고 H 플러스는 40개가 남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H 플러스가 남으니까 이것은 산성이 되겠죠. 그럼 산성이니까 pH는 7보다 작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반대로, 자, H와 OH가 똑같아. 그럼 100개, 100개. 그럼 물 분자는 100개를 만들면서 남는 H나 OH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중성. pH가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자, H는 100개예요. OH는 140개.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요? 예, 100개를 만들고 OH-는 40개가 남죠. 그럼 OH-가 남으니까 어떻게 돼? 염기성이 되면서 pH는 7보다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화반응의 모형과 화학반응식을 보게 되면, 자,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두 개를 한번 섞어봤어요. 일단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부피에 관한 것은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자, 그럼 전체 반응식은 뭐냐? H, 염산이죠. NaOH.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물을 갖다 만들고, 요때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통틀어 염이라고 합니다. 염. 알겠죠? 자, 이런 염을 갖다 만드는 거, 이걸 중화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에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알자 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 뭐예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 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위에 있는 요 식들은 뭐예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서 중화반응을 하는 전체 반응식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의 음이온 Cl-죠.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 그죠?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애들을 통틀어 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H와 OH가 만나서 물을 만드니까 당연히 물을 많이 만들면 그 온도가 가장 높겠죠? 아까 발열 반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중화점에서 딱 pH 7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 그래요. H와 OH가 남지 않는 지점. 그럼 그때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갖다가 바로 중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화반응할 때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 얘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예를 들어 NaOH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럼 Na 플러스죠? Na 플러스는 몇 개 있어? 그렇죠. 100개 있어요. 그럼 OH 마이너는 몇 개 있어요? 100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1대 1이니까 NA와 OH는. 그럼 HCl은 만약에 얘가 HCl 전체가 50개 있어요. H와 Cl도 1대 1이죠?
그럼 H 플러스는 몇 개 있어? 50개 있는 거죠. Cl 마이너도 50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이온화되는 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이 중화반응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요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워보고 그럼 일정량의 NaOH가 있어요. 일정량의 NaOH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 빵이 되는 지점이 바로 H와 OH가 같아지는 pH 7이 되는 지점이죠. 어차피 H는 들어가자마자 OH랑 만나니까 H 플러스를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OH가 빵이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드디어 등장. 이때부터 산성이 되겠죠. 이 이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요건 뭐냐? 이거는 문제가 아까 그것과는 다르게 일정량의 HCl에다가 NaOH를 부어줄 때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EN, CL이 두 개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CL이 두 개 있고 H가 두 개 있었는데 NaOH를 계속 부어줬어요. 아이고 NaCl이라고 썼네요. NaOH를 계속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NA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H는 기존에 EN계가 있었는데 OH가 들어가자마자 H와 OH가 중화되니까 H의 개수는 줄어들어서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OH-가 증가하게 된다.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일정량 자, 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H 플러스가 두 개 있었어 맨 처음에. 그럼 H 플러스 두 개 그려볼게요. CL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갖다 넣었어요? NaOH를 갖다 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이온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4개. 사행계라고 했지만 4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NaOH를 조금 부어줬어요. 몇 개를 부어줬느냐? 하나를 부어줬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를 부어주면 이렇게 한 개 한 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개 한 개 들어가면 H와 OH가 하나가 삭제가 되죠. 대신에 요 속에는 누가 들어가요? Na 플러스가 제거된 Na 플러스 대신에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전체 이온수 Na 하나에 Cl 두 개에 H 플러스 맨 처음과 같은 4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부어줄까요? 또 하나를 부어주면 H와 OH 또 지워지고 대신 NA가 들어가죠. 그죠? 이게 퍼지네요.
그래도 전체 이온수는 그래도 4개다 그 얘기야. 그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화점에 도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 그거구나. 이제 다른 내용도 있긴 있지만, 아, 일정량의 산 또는 일정한 양의 염기에다가 산 또는 염기를 추가해서 중화점을 만든다. 그럼 중화점까지는 맨 처음 갖고 있었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아, 중화점까지는 이온수 변화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중화점 이후부터는 NaOH를 부어주니까 한 개 한 개 들어가서 6개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 중화점 이후부터는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삼고 있어요. 이게 화원에서는 중요시되는 개념이긴 한데 통합과학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언제 이걸 또 지우고 그럽니까? NaOH가 5개 있었어. HCl이 3개 있었어. 근데 어차피 2개를 섞어준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이온수가 10개였죠? 염기성. 그죠? 그럼 요런 애를 타도 지워지고 뭐 해도 맨 처음 갖고 있었던 10개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10개였잖아. 그죠? 그래서 3개 삭제, 여기 3개 삭제되고 OH는 2개가 살아남았네. 그러면 5개, 2개, 3개, 합해도 10개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문제에다 적용시키라고 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럼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중화점에서는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럼 중화점이 뭐다? H와 OH가 또이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요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수록 H와 OH의 수가 감소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까지는 별 필요가 없고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되는 물의 양 H와 OH는 만나서 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물. 그죠? 그럼 물을 만들다 보니까 일정량의 HCl에 NaOH를 계속 부어줬어. 그럼 중화점 이후부터는 물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물 분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중화점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중화 반응을 찾아라. 자, 내신에서는 이 예까지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써놨어요. 신김치. 신맛 나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신김치에 탄산칼슘. 자, 요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성분이 염기예요. 염기. 그래서 2개를 넣어주게 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약간 덜 시다. 그리고 생선 비린내는 염기예요. 그래서 회를 시키면 거기에 레몬이 같이 딸려옵니다. 레몬은 시죠? 산이죠. 그죠? 그래서 생선 비린맛 염기, 레몬 신맛 산. 그래서 중화해서 중화를 해가지고 약간 생선 비린내를 없앤다. 그리고 우이산, 그죠? 우이산은 산이고 제산제로 쓰는 게 바로 염기입니다. 제산제 누구였어요? 산염기 특징에서 수산화 마그네슘, 그죠?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산화 알루미늄, 자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이 제산제로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벌에 쏘인다. 벌에 쏘이는 거는 산이에요. 그러면 암모니아 염기였죠. 그래서 벌은 산,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된장 바르는 거 아니에요. 자, 암모니아수가 염기, 그래서 중화되는 거고, 비누 염기죠. 그래서 뻣뻣한 머리를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식초물에 헹군다. 물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샴푸로 감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을 중화시킨다.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
그죠? 뭐 생석회, 소석회, 석회석가루 요 염기를 넣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화 문제를 보게 되면 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통합과학에서는 쉽게 낼 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부피가 30, 30으로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농도,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피당 있는 개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당 있는 개수. 이게 바로 농도예요, 농도. 그럼 현재 부피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피? 그러면 현재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는 길게 할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ml에 어떤 애가 10개가 있어요. 뭐 H 플러스가 10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ml에는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겠죠. 100개가. 그죠? 그러면 부피분의, 자, 부피분의 개수 그냥 1 나오죠. 자, 부피분의 개수 똑같이 1 나오죠. 부피가 달라도 개수는 다 부피가 달라도 얘네들의 농도는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중화점을 보게 되면 여기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자기가 원하는 농도로 맞춰주면 돼요. HCl이 지금 30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NaOH 여기도 30이야. 그러면 부피가 같아. 중화점. 그럼 들어있는 H와 OH가 같겠죠?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30의 부피를 1로 놔. 1로 놔. 자, 그럼 NaOH 30에도 1이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피분의 개수, 부피분의 개수가 같다. 그럼 여기도 40이야. 그럼 부피가 변해도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야? 먼저 중화점을 잡고 농도를 맞춰서 둘의 값이 같게끔 맞춰주는 거죠. 부피당 개수가 같은 지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위에 농도를 다 111, 111, 밑에도 111, 111. 그죠? 물론 노가다로 푸는 방법도 설명은 해주겠지만 시간 관계상 먼저 쉽게 푸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위에 있는 농도가 40이야. 여기는 20이야. 그죠? 그럼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원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이온이 HCl이 40개 있었단 얘기야. 그럼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0개 있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원래 개수가 나오는 거구나. 그죠? 부피당 개수가 동일한 거예요. 부피가 변해도 농도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도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중화점의 농도를 먼저, 자, 중화점의 농도입니다. 다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어차피 여기가 지금 어떻다? 30, 30. 온도가 가장 높다. 중화점이다. 그러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 해가지고 둘의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H와 OH의 개수만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의 농도를 1로 놓으면 밑에 있는 애도 농도가 1이구나. 근데 부피와 상관없이 농도는 여기는 다 1이구나. 알겠습니까? 쉽게.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원래 개수가 되겠죠. 부피당 개수, 1ml당 개수였는데 걷다 부피를 곱해주면 원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계산 방법은 아마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되고요. 하나 더 이렇게 꼬아놓긴 했는데 서로 다른 농도의 산과 염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고? 자, 보세요. 여기서 중화점은 어디예요? 중화점 20하고 40을 넣은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죠.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농도 곱하기 20하고 농도 곱하기 40이 같아야 돼. 자기 멋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농도를 2로 잡아요. HCl의 농도를 2로 잡으면 염기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40, 농도 곱하기 40 하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HCl은 모든 곳에서 농도가 다 몇이에요? 아, 2요. 그죠? 그러면 염기, 수산화 나트륨은 다 농도가 얼마예요? 1로 잡은 거죠. 중화점을 기준으로. 그럼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요 얘네들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둘이 자, 예를 들면 50하고 그죠? 50하고 10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옆에다가 그러면 농도 곱하기 부피하니까 100개예요. 100개. 근데 아까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HCl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H 플러스 몇 개 있다? 100개 있다. Cl 마이너 몇 개 있다? 100개 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NaOH는 농도 곱하기 부피하니까 얼마예요? 10이잖아. 그죠? 그럼 NaOH 그죠? 10이니까 얘도 10개, 얘도 10개. 그럼 물 분자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H 100개고 OH 10개니까 물 분자는 10개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10개 만들고 그럼 전체 이온수는 몇 개냐? 또 이거 지우고 또 시간 걸리죠. 아까 어떤 내용이 있어? 중화점까지는 자, 맨 처음 갖고 있었던 이온수가 유지된다. 됐습니까? 여기 전체 이온수가 몇 개예요? 200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200개가 되고 뭐 지워지고 하더라도 200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농도로 해서 쉽게 푸는 방법. 물론 비례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아까 이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전 시간에 자, 전 시간에 먼저 지시약 그죠? 지시약 BTB 용액 염기성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게 푸른색이다. 그럼 염기성, 중성일 땐 녹색. 그러니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지시약을 이온수 한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시약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중화점에서는 어떻다? 온도가 가장 높다. 그죠? H와 OH가 또이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물이 맥시멈 만들어진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가장 작은 지점. 그죠? 그래서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이온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맨 처음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만약에 산성이었다. 그런데 염기성을 타도요. 요 용액의 액성이 안 변한다. 그러면 맨 처음 산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온수가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1가짜리를 넣느냐 2가짜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심화 문제에서 조금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자식이 2가짜리 예를 들어 H2SO4나 그죠? CaOH2 얘는 달려있는 H나 OH가 2개씩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예시로 중화반응의 예를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양치질 하는 것도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양치질 하는 것도 중화반응이 해당이 됩니다. 음식물이 분해될 때 산성 그리고 우리 치약은 염기입니다. 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